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렛츠고! 하이! 자, 오늘 이야기 나눌 거 역시나 많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구 일정 있을 때마다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정치 라이브에서. 자, 먼저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명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네. 이 완전체가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아유, 똑같이 잘 지내고 우리 있습니다. 이사님 좋은 소식이 좀 많던데요.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뭐예요? 네. 제가 게임 특위 위원장 이번에 또 그건 하게 알고 되고 있고, 그건 알고 있고. 어깨가 좀 뭐 무거워지고. 그런 역할들. 네. 지난번에 강유정 의원님하고 같이 네, 나왔죠. 맞습니다. 맞아요. 공동위원장을. 네. 두 분 대화 나누셨구나. 저희는 계속 봤어요. 네. 자, 자연스럽게 우리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잘 아니, 지내셨죠? 배구장 가실 때 한번 저희 둘 불러주세요. 배구장이요? 진짜. 배구장에도 한 번도 못 가봤을 뿐만 아니라 저는 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되게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언제든 오세요, 의원님.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뭐 표는 표도 아니 되나? 아니 편 살게요. 그래 샀어, 표 차라리 샀어. 샀어요 제가. 샀어. 그래 깔끔하게. 우리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아유 진짜 이런 게 저는 어렵다. 무슨 경기 이런 걸 직접 가서 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오. 그 남북 평화 축구 대회 할 때. 아. 그거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와. 아니면은 요거는 뭐 저희끼리 근데 뭐 끝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휴일에 이렇게 그냥 쉬는 날 혹시 잠깐 짬 나시면은 와서 가족분들이랑 보셔도 되고 네. 재밌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슈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녹취도 있고 다양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의 어제 이제 최후 진술. 네. 참고로 어제 저희가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박진현 평론가님 모셨는데 두 분은 이제 최후 진술 관련해 가지고 평론 포기하고 가셨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총평 우리 이사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정말 들을 게 없었고요.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김계몽 씨, 김계몽 씨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개몽됐다고. 네. 어.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어떤 뭐 면접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아니 그런 근데 약간 생각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말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오더니 끝판왕으로 다 보여주는구나. 말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거 보면은 뭐 경찰이 안 막았으니까 담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황당하게 막았으니까 담을 넘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PPT를 다 띄웁니다. 자기네들 카톡방 PPT를 사진을 캡처한 걸 맞아요. 막혀서 못 들어가겠다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이게 제가 캡처를 안 해놔서 김계리 변호사가 특히나 우리 황희두 이사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개몽됐다. 근데 그 앞에 한 내용이 자기는 이제 뭐 육아 뭐 이렇게 육아, 하느라고 정신이 출산.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몰랐다가 왜 계엄을 선포하자면서 그 선포문을 쭉 보면서 민주당이 뭐 폭거를 알게 됐고 개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김계리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 때 그 무슨 가짜 뉴스 대응하겠다고 미디어 특별 뭐 출범을 해요. 거기 단원으로 김계리 변호사 참여합니다. 작년 11월에. 예. 야. 그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네, 작년 11월에 네. 있더라고. 그런데 마치 약간 뭐랄까요? 정치 관련된 활동을 전혀 안 했던 전혀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네요. 그쵸? 이 11월 28일 날 미디어 법률단을 구성을 합니다. 가짜 뉴스 대응하겠다라면서 여기에 이제 법무법인 3승의 대표 변호사인 김계리 변호사가 동명이인은 아닌 거죠? 동명이인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디테일한 것도 네.
아 이거 금방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냥 뭐 윤석열 지키는 건 사실 관심 없고 자 여러분 저 이건 마지막 기회다 이제 네. 나는 좀 얼굴 도장 찍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또 그 앞에 말씀 주신 그 전에는 또 박선영 씨가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왔을 때 대변인하고 근데 그 박선영 씨의 그러니까 박선영 씨가 정영식 재판관의 또 처형이다. 요 얘기도 이제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또 그렇게 또 맞아요.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히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그거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디테일은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고 근데 이제 탄핵 심판 이제 어제가 11차로 최후 진술까지 한 건데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만장일치로 나올 거는 예측이 되고 감히 좀 전망을 해보자면 그런데 내일 이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기사들 찾아보면은 헌재에서 최상목이 왜 임명 안 했어? 위헌이야라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렇- 그 정리를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변론 중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전에 얘기했던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변론이 다 끝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 없고 다만 이번에 임명될 마 재판관은 평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명이 평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하나의 증거예요. 뭐가 증거냐? 전에 이제 그 이진숙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네. 헌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명의 재판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거라면 다르게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6명으로도 부족한 숫자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요 케이스에 대입해 보면 마은혁이 있든 없든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명, 두 명이 결론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8대 0을 얘기하는 거예요. 8대 0. 뭐 예를 들어 5대 3이다. 그럼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서 마은혁까지 평의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5대 3이다. 네. 또는 4대 4다 이러면은 그죠?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평의에 어떤 참여를 임명이 되더라도 평의에 못하죠. 참여 못한다. 예. 왜냐하면 변론 절차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터디가 안 돼 있는데 평의에 껴서 다른 스터디가 된 사람하고 동등하게 얘기 나온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서 8명이 평의는 진행한다. 8명이. 예. 오케이. 이거 기사만 보면 굉장히 뭐 엄청 미뤄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예 아니에요. 아니네요. 예. 뭐 갱신 절차 나오고 뭐 그럼 변론 기간에 변론 기간 변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헌재도 타이밍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에서 지연되느니 변론 끝나고 임명하고 대신에 이제 평의는 하지 말고 평의에는 개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그때 한번 증거조사 안 하고 마치 변론 종결 어제 한 것처럼 그냥 쭉 입장만 들은 날 있잖아요. 아, 네. 그 그런 구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중간 중간에 감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뭐 마흔이 없어도 결론에 큰 영향은 없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변론 끝나고 임명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가 25일이었고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선고 지금 시기를.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때는 11일이 걸렸어요. 근데 과연 그거만큼 걸릴 거냐? 짧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월 7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짧게 보면은 짧게 뭐 보면은 예측의 예측에 공간이 보면 여기 그보다 있잖아요. 더 짧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3월 7일 뭐 그 언저리 얘기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보다는 우리 대선이나 이런 일정 생각하면 3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면. 예, 네. 예. 왜냐면은 7일 그 언저리는 연휴가 쭉 껴요 5월달에. 예. 그 정도. 어쨌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선거예요. 요일별로 보면 요일 보면 13일인가 그러면 3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일별로 보면 목요일마다 선거합니다. 예. 근데 마은혁 후보자는 그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상목은 바로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처분 사건도 같이 있거든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것까지 같이 선고하면 그냥 아예 가처분의 효력으로
마은혁 재판관에게 헌재 재판관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 만약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일단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 임명하든 안 하든 일단. 예. 왜냐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헌재 결정 나오면 바로 임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직까지도 안 냈기 때문에 뭐 네. 지난번에 무슨 뭐 법무부랑 뭐 협의하게 뭐 예. 얘기를 뭐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 말고는 나온 입장이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달라진 게 마용주라는 대법관 후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예, 요즘 마씨들이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는 없어요. 논리상. 논리상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임명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최상목 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진짜 이게 뉴스가 너무 쏟아지니까 네. 저는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이 최상목 권한대도 진짜 이 내란이랑 지금 자유롭진 않거든요. 지금 자유롭지 어쩔 수 않죠. 없이.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하여튼 또 명태균 게이트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녹취 터지고 하니까 최상목이 약간 네. 쓱 그러니까요. 살짝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리가 검찰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에 대한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고 명태균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란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계속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CCTV나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거고 수사 범위나 내용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명태균에 대한 것도 계속 이렇게 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처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지금 관리를 검찰이 하고 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은 지금 특정한 세력의 입을 수 있는 정치적 피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고려하면서 재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지, 누구를 죽일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론 그 뉴스의 흐름을 그 판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와 진짜 짜증 나는데 검찰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해요. 사실. 검찰 그러니까요. 다 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선택적으로 이렇게 까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씨 생각이 나는데 뭐 이건 뒤에 얘기하고 왜냐면 네. 선택적으로 이걸 자꾸 오픈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언론인이랑 이제 포털이랑 또 연결이 돼서 포털에 많이 실리는 보도. 요게 이제 다수의 시민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 착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전혀 쓸데기 없는 얘기들도 막 걸려.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길 따옴표. 이런 마치 진짜 되게 비중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데 진짜 의미 없는 건데. 아니, 진짜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다. 요거 그냥 따옴표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네. 언론이랑 이렇게 같이 협업식으로 해가지고 협업이란 말 하니까 또 이제 그 CBS 김현정 교수 생각이 나네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떻게든 다 이준석으로 다 돌아가요. 그냥 아니, 연결됩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해놔갖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사실 그 윤석열 쪽이 지금 그 써는 논리 이건 이제 또 국정원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정원? 왜냐면은 뭐 지금도 어제 뭐 간첩 얘기하고 있고 네네. 지금 뭐 반국가 세력 뭐 저희 반 대한민국 세력 얘기했고 맞아요. 그 키워드가 원래 이명박 국정원 때 나왔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세훈이 당시 종북좌파 척결 TF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설계했던 내용하고 지금 노상원 메모에 있는 메시지하고 지금 되게 유사하거든요. 거기에도 막 척결 얘기 들어가 있고 네. 당시에도 뭐 사이버 계엄을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하라는 개헌법 개정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윤석열이 이게 실행에 옮긴 거였고 지금도 그래서 뭐 계속 간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왜냐면 스카이데일리가 아하. 국정원하고 깊이 연관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세의 비밀 이희천 씨가 정기적으로 필진으로 참여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 중국인 간첩 얘기하고 근데 그 소스는 또 캡틴 코리아 이번에 구속된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안병희 씨인가요? 안병희 씨.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 파면은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해도 저들은 어차피 이제 부정 빌드업을 쓴다. 그럼 예를 맞아요.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이번에 헌재에서 좀 내용에 담는다. 선거 내용에 담으면 야 이거 그러니까 헌재를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안 담는다. 그럼 안 담는 경우에는 봐봐라.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헌재가 지금 회피하는 거다. 외면한다.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공격을 해서 쭉 여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망가졌지?
하루 아침에 참.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녹취 이야기 아까 했으니까 요거 이제 중요한 녹취라서 한번 좀 듣겠습니다. 뭐냐면 김건희의 목소리를 드디어 우리가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김건희가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누굴까요, 도대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진우 기자께서 공개를 하신 건데 또 이제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겠지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네,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야, 근데 이게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되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관련된 저런 녹취들 그리고 뭐 캡처본 돼 있는 것들 USB로 해가지고 10월쯤에 20 며칠인가?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 USB를 줬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측에서 그 받은 거는 맞는 것 같고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조선일보를 통해 용산으로까지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는 뭐 이런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녹취 내용을 좀 알았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조선일보 기자 받았고 10월에 이미 받아서 기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측에서 받았고 그렇죠. 네. 받았고 들고 있었던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왜? 네. 보도를 안 썼기 때문에. 보도를 안 쓰고 들고만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명도 했습니다. 뭐냐? 보도를 하려고 명태균 씨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들은 김건희 씨의 저 조선일보 내가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저 통화 시점은 계엄 이후라고 합니다. 계엄 이후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계엄 되는지. 이후면 최근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제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신 거 들었는데 계엄 이후. 그 내란이 터지고 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그 네. 와중에도 음. 조선일보에게 왜 이렇게 김건희는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녹음 파일을 작년 10월 한 25일 무렵에 이미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들고 측에서. 있었고, 그러면은 단순히 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저걸 가지고 뭘 하려 그랬었나? 그래서 화가 난 건가? 그런 그냥- 의심은 그냥 들죠. 들고 있었고 보도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죽여버릴 거야, 폐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오히려 땡큐인 입장인 건데 사실 네. 그들 입장에선. 이사님의 추측이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뭐 뭔가를 이제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이런 멘트가 나와요. 다 사람들 말을 듣게 하고 지네들 말을 다 듣게 하고 그래요?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맞아. 갑자기 준비가 안 될 거예요? 되네?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지금 봐요. 말을 듣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말을 듣게 하고 네. 듣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뒤로는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통거래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선일보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보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요 정도 추측이에요. 이게 다 추측이고 머리에서 시나리오 그려본데. 근데 왜 폐간?
오히려 고마워야죠. 그쵸. 이사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데도 보도 안 했으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고맙다. 역시 그래도 네가 보수 정권의 그거구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화는 폐간시켜 버릴 거야. 목숨 걸고 폐간시켜 버릴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네. 김건희와 윤석열의 성격상 너네가 감히? 라는 생각이 들어야 폐간까지라도 언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뭔가 그쵸. 말을 자꾸 듣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 네. 그리고 그 배우엔 또 뭔가 기업들도 있었나? 음. 저 멘트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내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보면은 이 내란을 왜 일으켰을까 정말 뜬금없이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예전에 네. 좀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자꾸 임기단축 개헌이나 이런 쪽을 계속 조선일보나 몇몇 보수 매체들이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임기단축 개헌하고 차라리 빨리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보수 매체들 중심으로 대통령실 쪽에 자꾸 얘기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죠. 뭐 다 나중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이거 모르. 진짜 하여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김건희 저 인식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는 그쵸. 내가 해내겠다. 네. 아니 극도의 분노잖아요. 네. 극도의 적개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오면서 라디오 인터뷰들 많이 들었는데 다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다른 매체들에 비하면 가장 윤 부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비호하는 기사를 많이 썼던 매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혹시 물밑에 뭐가 있었나? 그죠? 네. 참 이게 참.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 제 추측인데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명태균 씨가 10월에 조선일보 쪽에 이 파일을 건넸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 보고서는 11월에 검찰 쪽에서 창원지검에서 계속 완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펼쳐봤을 때 요 USB에 들어있던 녹취를 다 들었고 근데 윤석열은 11월에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누군지도 몰랐다. 몰라, 뭐. 그런데 우리가 들은 녹취에는 확실하게 윤상현이라는 걸 알고 상현이라고 부르죠. 상현이. 그렇죠. 상현이. 네. 공관위원장이 상현이니까 네. 자기가 너무 확실하게 몇 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받았고 거짓말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까지 있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면 11월 7일에 했던 담화는 완벽한 거짓말이 이거 되버리고 다 거짓말인 거죠, 뭐.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빼박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확실한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상상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상 지금 거의 실체가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지금 극도로 폐간까지 시켰죠. 목숨 걸고 폐간시킬 정도의 뭔가 다급함과 분노가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계엄과 연결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그 어제 공개됐던 그 녹취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형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으로 시작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밀라 잘 그랬다? 될 거예요. 네, 네. 밀라고 했다. 그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짜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공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됐었고 움직였는지가 이제는 다 드러난 거고 네. 육성까지 다 공개됐고 또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고 그건 하나로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누구도 반박을 못 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건 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너무 궁금하다.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뭐 물론 전혀 기대를 아예 안 했지만은 이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일보 메인에는 이거 관련된 기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래요?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조선일보 측에서는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그 기사 외에는
아, 없습니다. 와, 제가 아까 한 7시쯤 방송할 때는 조선일보 이 메인 가장 큰 뉴스가 네, 봤어요. 그 출산율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로 바로 바꾸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거 관련된 건 안 보입니다. 폐관 관련된 뉴스는 뭐 계속 기대할 바도 아니지만 계속 입장을 밝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너희는 폐간 대상이 되냐? 근데 상식적이면은 굉장히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언론사 입장에서 분노해야죠. 네. 분노해서 막 이런 걸 언급하다니 네. 하면서 뭔가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가 있든 노조가 없든 기자들이 막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폐간 대상이냐? 네. 뭐 언론의 자유를 뭐 그게 아니라 입 다물고 일단 빨리 지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화제가 전환돼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게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안에서 내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사실 조선일보 다 그런 거 맨날 갖고 있으니까 네. 여전히 그러니까 김건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저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와 국정원 오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최순실을 몰랐었어요. 아, 근데 삼성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삼성은 알고 있었잖아요. 말 사주고. 말 사주고 네. 뭐 우린 몰랐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우리는 명태균을 몰랐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도 에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조선은 그 무렵에 이미 이걸 다 들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럴 수 그죠? 있네. 네. 최순실도 원래 갖고 있었다가 딴 데서 터트리니까 그때 막 갑자기 옛날 막 갖고 있었던 거 풀기도 했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런 권력과 언론이 수시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언론이 완벽하게 독립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정언유착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그 해명으로 치면 이제 하나가 우연이었다. 우연이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류가 좀 있었다. 세 번째 협업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투혼이란 분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투혼이란 분이 이렇게 아 채팅에 채팅에 투혼이란 아 차라리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러세요? 투혼이라는 분이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방향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채팅을 종종 읽어드리는데요. 조선이 그 정보를 업체에 넘기고 업체가 윤한테 사업 딜을 한다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추측하시는 거겠죠. 추측하시는 거겠죠. 네. 네. 업체에 넘기고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이런 뭐 이렇게 추측들이 난무하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내는 게 밝혀줘. 중요한 우리는 것 그렇지 같다. 않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죠. 하여튼 제일 큰 궁금증 김건희가 이렇게 분노해서 폐간시킬 정도로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를 했는지 네. 그거는 꼭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일 이사님 지적대로 갖고 있는데 보도를 안 했다면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원래는 그쵸. 예, 왜 폐간을 시키려고 그랬냐. 예. 어떤 걸 요구? 너무 재밌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자, 근데 지금 뭐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5월 9일 이제 윤석열의 목소리, 김건희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김영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준비되셨어요? 이사님? 아 옵니까? 요때 이제 당대표가 이준석 아.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연락 주고 받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그래프 있습니까 혹시 저희? 예,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명태균과 이준석의 카톡 저렇게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받고 여론조사들을 보내더라고요. 앞서는 여론조사들을. 근데 이것도 이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4월 4일, 4월 7일, 4월 24일에도 김영선이 이제 민주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를 보냅니다.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24일에 여론조사를 받고 나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 라는 답장도 하네요. 이준석 의원은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탁 줄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재주가 있다 이런 네.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것만 보면. 그쵸.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잠시만, 요 함 교수는 누구임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함 교수는 함성득 교수죠. 네. 윤석열 쪽과 라인이 닿는 다이렉트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윤상현 쪽하고 아주 친하다던데. 윤상현 쪽. 친하다고 제가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요렇게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랑도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건데, 그럼 그들의 계획이 뭐였냐? 이미 뭐 강혜경 씨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동안 이걸 지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봤을 때 좀 자기 좀 생각이 뚜렷하고 이러면 쉽지가 않은데 저 윤석열 보니까 딱 여기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헌해가지고 뭐 이준석이 막 등판해서 뭐 예를 들어서 8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자기네들의 이제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도 뭐 2027년 되면 이준석 대선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띄워주고 명태균 씨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설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윤석열 이준석 사이가 좀 어느 정도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둘이 막 별의별 쇼를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준석은 뭐라 그랬냐면 공개적으로는 뭐 윤석열 엄청 막 불의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 3월에 되고 나서 6월에도 지선이었잖아요. 그때도 뭐 대통령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막 띄워줘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나락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이 무슨 뭐 윤석열 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면서 그때 무슨 말했냐면 저거 여론조사 표도 못 보는 놈이다. 막 그냥 뭐 지지율 5% 올랐어.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합니다. 알고 있었단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명태균 관계도 몰랐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개고기를 팔아왔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근데 이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나오는 것들 해야죠.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일보도 잘 보도했던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 부부뿐만 아니라 공관이라든지 당 대표까지라든지 이렇게 다 나름 포섭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네. 건데 실제로 그렇게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근데 수사도 한번 받긴 받았을걸요? 창원지검에 한번 갔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준석 씨가 자꾸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지금 게다가 다른 큰 이슈들이 있어 묻히는데 맞아. 김건희 구글 드라이브 갖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 막 뭐 혼자 귀국한다 그 해외 갔다 올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검찰은 이런 거 못 본 척하냐? 이거 뒤집어서 맞아요. 구글 드라이브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쵸. 그리고 되게 내용이 많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근데 그런 걸 네. 지금 싹 다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까면서 나불나불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동훈은 뭐 합니까 지금? 자기 캐릭터 겹치니까 막 계속 조롱하고 있는데 맞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이 먼저라 생각하면 이준석 저 가만 냅둘 거냐? 이건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 안 돼요? 읽으셔도 됩니다. 예, 조생규님이 주민 씨 오늘따라 더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직접 읽으신다고요? 야 최고입니다. 네. 네. 조생글님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생규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아닌 것 같고 의혹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 공천 개입은 한것 같고 확실하고 했고 네. 했고 예. 이건 확실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에 잘 안 되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네. 거니까 네. 이거는 확실히. 예. 그래서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 공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알고 있었다. 누가 알고 있었죠. 왜냐? 네. 5월 9일
윤석열 명태균의 통화 있기 전 5월 9일이 된 자정에 이준석이 이미 알려주잖아요. 그쵸. 김영선 경선하라는데 이거를 왜? 왜? 네 말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당 대표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보수 정당 제일 큰 당의 당 대표가 민간인한테 이 공천 관련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예. 특히 이준석 씨가 자꾸 이제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무슨 여의도 연구원의 정식 조사 뭐 참고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 하는데 아까 한국일보 보도 말씀 박주민 의원님 주셨듯이 거기에 보면 이제 지상욱 씨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상욱. 예, 지상욱 당시 여의도 지상욱. 연구원장. 예, 예, 그래서 나오죠. 여연원장 얘기 나오고 심지어 명태균이 주변 사람들 여연 자문위원으로 막 넣고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장난이란 거고요. 이준석 씨가 초창기에 그래서 무슨 성적 조작 비유하고 무슨 뭐 비율 보정 얘기해가지고 엄청 그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었냐면 명태균은 대체적으로 사실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 최근에 명태균 측 남상건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소에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 입 열면 끝장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최근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준석의 말대로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만 말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결국 명태균이 입 열면 끝장난다. 이 말은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SBS 단독으로 나온 게 요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방송사들이 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김한정 씨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면서 김한정 씨 좀 다뤄볼 텐데 김한정 씨가 오늘 이제 SBS 기자 만나가지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의원 여론조사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요거 비용도 내줬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라면서. 그분은 돈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준 실제로 돈이 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번에. 많다고. 예. 확실히 돈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또 이준석 씨가 신속하게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냈어요? 예, 자기는 그 김한정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카톡으로 뭐 문자 온 거랑 카톡 온 거랑 그 밑에 뭐 페이스톡 건 거. 근데 자기는 응답 안 한 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앞뒤로 뭐 짜깁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올라오면서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면서 허은하 대표님은 14일째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왜 그렇게 도망치냐 네. 허은하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선택적인 것만 자꾸 해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런 식으로 정치합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한 김에 이준석 의원이 오늘 또 층간소음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층간소음 연구소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거 뭐 대통령 된다면은 이라는 가정을 이제 본인 입장에서 세운 거겠죠. 바로 국토부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지시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국토부가 해결이 되나요? 국토부가 해결할 수 있나 층간소음을? 우리 집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윗집 애기가 너무 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식 정치 말장난 정치의 이제 현실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언플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십수년간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자기 측근 하나 거의 없습니까? 지금 그나마 만들었던 게 이제 천하용인으로 뭉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이 빠져나갔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맨날 뭐 자기 공학도 출신이다. 해결 능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감성팔이 한다고 비난했었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집 짤 때는 또 엄청 질질 짭니다. 그래서 막 프랭코 진천지들 그 이준석 씨 좋아하는 유저들은 준석이 형 눈물 봐라 진정성 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눈물 흘리면 저 가짜 눈물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잠깐, 해요.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 눈물에도 감동 받아요? 오세훈이랑 진수식에서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 우리 직원들 지금도 고생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요. 네. 이준석과의 관계에 따라 그 눈물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준석 네. 의원과 친하냐 안 그쵸. 친하냐. 네. 안 친한 사람이 울면 저 가짜고 아하. 친하면은 나도 울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준석 의원도 어쨌든 이 명태균 게이트 이거 좀
확실히 특검이 그래서 가야 될 것 특검이 좀 같아요. 필요해요. 이게 성역 네. 없이 다 성역 하려면은 없이 해야 진짜 명태균 특검법은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윤상현도 마찬가지로 수사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가기 전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한 이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녹취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야 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김건희라도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는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사는 해요. 아 조사는 해요? 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소환 조사로? 소환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 과거부터 하는 거 보면은 철저히 수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정치적 고려와 판단을 하죠. 아, 수사는 완벽하게 해놓고 예. 철저하게. 이런 사건일수록 철저히 수사해야 돼요. 누가 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범위에서 자를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거래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제가 게임을 했다 보니까 게임에 비유하면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맵팩 있잖아요. 맵팩을 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모든 걸 다 손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그렇죠. 조사는 철저히 할 겁니다. 철저히 해야 철저히 하면 할수록 거래가 더 쉬워지죠. 그럼 김건희도 불러다가 할 거라는 할 말씀이신 거예요. 거죠? 네. 그럼 김건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윤석열처럼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안 나오고 막 버티고 설마 그럴 순 없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너무 당하니까 아, 그렇죠. 막 무섭네 무서워. 그러진 않을 거고 신뢰가- 조사 다 받을 거고. 아니 로맨티스트 김성훈이가 아직도 나와 있으니까 아유 진짜 이거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쯤 후에 녹취록이 하나 또 공개될 거예요. 내가 기소청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기소청 만들려고 그랬다. 아 근데 맞아. 오늘 국회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김건희 출국 금지 조치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럴 건데 이제 판단이 거의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철저히 할 거예요. 철저히 할 거고 철저히 한 다음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심각하게 할 겁니다. 예. 검찰은 진짜 이거 정권 교체 되면은 진짜 제대로 손 안 보면 이거 지금 안 하면 답 없을 것 같아. 네. 제대로 손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이 김한정 씨 관련해 가지고 철저히 이것도 그럼 수사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네. 검찰이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미 뉴스타파에서 작년 11월에 아마 보도를 한 네. 거라서 압수수색 시기가 또 늦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또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녹취는 21년도 8월 5일에 명태균 씨가 지인이랑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한 4달 뒤죠. 그래서 요때 어떤 녹취였는지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를 떠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 보이소.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조은이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국힘 의원들 이야기 이름이 다 나와 진짜. 조은희 의원은 이거 광팬은 좀 해명하셔야 되겠네. 억울하지 않으시려면은. 그렇죠. 광팬 정도는 아니다. 난 그렇죠. 그냥 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영남의 황태자라고 뭐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이사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관련해서?
뭐 일단 오세훈 씨가 지금 계속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 허세 부리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아까 이준석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뭐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다 써먹었기 때문에 이미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들은 자꾸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닌가,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올라가야 이거에 대해서 마치 막 부당하다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세훈 씨뿐만 아니라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의 아내가 계속 페이스북에 증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저렇게 센 척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아 뭔가 당당하구나라고 넘기는 시대가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이 불신은 윤석열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터지고 있는 정황들,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원래 내란 터지기 전에 이준석이 먼저 가냐 오세훈이 먼저 가냐 원래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 제일 먼저 가는 거 오세훈일 거다라는 얘기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세훈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녹취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오세훈이 시장 만들기 위해서 김영선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까지 대통령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아마 당선되고 나서 뭐 김영선이 뭐 자기 만들었다 소문나고 하면은 본인 명태균 씨 본인도 포함이고 그래서 쪽팔리니까 좀 털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화난 분노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뭐 오세훈이는 뭐 양아치네 이런 센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항상 보면은 명태균 폭로의 그 유사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폭로가 되면 당사자는 반대해요. 그럼 다시 그걸 커버하는 뭔가 더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앞뒤가 다 맞는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얘기는 계속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김영선이나 자기가 이제 오세훈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안 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혹시나 뭔가 공개되고 그러면 좀 더 그림이 맞춰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의원님은 명태균 씨 한 번 가서 보셨지만 그때는 뭐 저런 이야기 관련한 건 아니 저런 이야기는까지는 못 들었고 네. 그때도 오세훈 요구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도 언급은 했습니까 명태균 비중이 씨가? 가장 높았나요? 오세훈이? 오세훈, 홍준표 등에 대한 요구 많이 했어요. 약간 가만 안 둔다의 뉘앙스였습니까? 하여튼 뭐 되게 좀 서운하다? 되게 아니면은- 되게 뭐가 화가 난. 그때 당시에도 예. 야. 디테일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도관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장소적 변경 접견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동서고금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세훈, 홍준표였다. 뭐이 정도 얘기죠. 뭐. 그러면은 그때 만나신 건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꽤 지났어요. 분노는 계속 축적이 돼 있었나 보네. 뭐 명태균 그 씨가. 이후에 진짜. 아마 뭐 고소한다 그러고 맞아요. 공개되는 내용마다 다 홍준표, 오세훈은 다 터무니없는 얘기하니까 점점 아마 분노가 고양됐겠죠. 그래서 잔칫날에 돼지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양아치 얘기도 양아치 나오고. 얘기도 하고 아유, 뭐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은 이 오세훈 시장은 진짜 좀 빠져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선을 긋고 있죠. 근데 김한정 씨가 그냥 내가 좋아서 3,300만 원의 돈을 그게요. 13번이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받아가면서 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사. 아니 내가 좋아서 했고 그게 뭔가 실제 사용도 안 됐다고 하고 네. 그걸 그럼 내가 좋아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한번 보고 많이 나오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것도. 네,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디 써먹을 데도 없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걸 자기 돈을 들여서 보면서 그럼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곽수산 되게 좋아요. 곽수산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지. 내 돈 들여서. 지난달보다 2% 올랐어. 너무 좋아. 한 번 더 해주세요. 1% 올랐어. 너무 좋아. 이게 이상한데. 그렇죠. 근데 의원님 네. 이 비공표 여론조사가 뭐 당연히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은 암암리에는 이 선거 당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암암리에는 현실적으로? 자, 저희가 우리 당도 그렇고 비공표 여론조사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경선 과정이 있을 때 과연 경선을 붙이는 게 맞는지 단수를 줘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거 조사할 때 저희가 공표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돌립니다. 돌려서 그걸 참고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각 당에 그런 규정이 있고 룰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굳이 경선 붙일 필요 없다 판단할 겁니다. 그럼 다 비공표 여론조사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공표지만 밭 뭐 이래서 돌잖아요. 네. 아 그렇죠. 해봤더니 얼마나 앞서더라. 누가 앞선다. 이거에서 분위기 제압하고 상대방 사기 떨어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밭 형식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이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강혜경 씨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돌렸던 비공표 여론조사가 밭으로 해서 나도 한번 그러니까요. 막 막 돈다니까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아주 사기를 꺾는다든지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자기 쪽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한데 자주 쓰이죠. 네. 음. 왜냐면 이게 개인 대 개인 대 사실 지지층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응답을 안 하게 되고 또 이게 높게 나온 쪽은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실제 효과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계속하면서 했다는 전술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 오세훈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성향을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응답자들. 아, 네. 그래서 엑셀표로 다 정리해놨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엑셀 한 정리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여론조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불법이지만은 명태균 씨의 그게 불법 기술이었으니까. 예, 그런 기술 썼다는 거잖아요. 네.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네. 엑셀표로 다 성향을 다 분석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응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도 그 뉴스토마토 뭐 박형광 기자나 뭐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 분석한 당원 그 성향 분석표를 이준석한테 이게 넘어가게 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한테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했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계속하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받는 사람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홍보용 여론조사도 있어요. 사실 그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듣게 만드는 거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홍보용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화 와서 받으면 별 의미 없는 걸 계속 물어봐요. 1번 박주민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2번 그래도 박주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속 박주민 얘기만 나오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고 하는 뭐가 경우가 모르더라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라면 이게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정치자금법 위반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는 또 뭐 공천이라고 하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은 만약에 이제 김한정 씨의 주장대로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로 밀고 쫙 가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오세훈 시장 측이 이제 이게 다 추측입니다. 네. 뭔가 자기 경선에 있는데 이용했고 선거에 어떤 도움을 그 결과를 받았고 근데 그 비용은 딴 사람이 내서 전체 비용이 합산이 안 되고 이러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3,300만 원이란 액수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나 용역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부가세 10%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아, 맞아요. 부가세. 그럴 수도 깨같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한 것 같네요. 당과 캠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과 캠프가? 당각 캠프가 다르다 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김한정 씨 관련해서는 공생학교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한정 씨가 운영하던 공생학교의 이사진이 이게 어디 서울시 여기저기에 네.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몇몇 매체들이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게 이게
내란 전에 한참 이슈였어가지고 네. 이게 쓱 잊혀지는 아, 경향이 그쵸, 있는데 그쵸. 요거 다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어떤 분이 자꾸 제가 가발을 썼다 그러시네. 그렇지 아, 않은데요? 아닙니다. 네, 가발 아닙니다.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박주민 머리 풍성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봐서 보다 그거 이제 그냥 팩트입니다. 보시면 팩트. 됩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 관련해서 명태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민주당이랑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말도 안 되게 엮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명태균에게 굉장히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뭘 저희가 의존을 해요. 계속 어디선가 보도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보도가 뉴스타파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예. 다 나오는 건데 뭐. 뭐 다 지금 매체가 지금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같은 잣대로 그러면 국힘의 그 아버지는 이재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김의 아버지. 맨날 이재명만이니까. 아, 이사님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거 대답해봐라. 네. 사실 이런 말장난 이준석이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냥 어떻게든 돌아서 야 대단하시네. 왜냐면 오세훈 씨가 혹시 짜증이 나면 이준석한테 가서 따지라 이거. 차라리. 네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한동훈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뭐 책이 나왔는데 이거 뭐 오픈런이네 뭐 매진이네 구하기 힘드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잘 팔리긴 팔린대요. 그렇긴 한가 봐요. 궁금은 하겠죠. 뭔 소리를 써놨나라고 궁금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대표직 사퇴 관련해서는 자기가 이제 쫓겨났다, 축출됐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유죄 판결 한동훈의 아버님은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그런가 봐요. 뭐 계엄을 뭐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동훈은 그냥 대통령 그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슨 총선저도 한두 달 만에 나와 당 뭐 개판 치고 쫓겨났던지 뭐 말아먹었던지 또 기회 되면은 한두 달 만에 나와 근데 왜 이렇게 또 이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쪽에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나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쪽 그룹에 그 저쪽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과라잖아. 사실 오세훈 얼굴만 잘생겼지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쪽에서는 희소제죠 그나마. 근데 한동훈이 굉장히 계엄을 반대했고 뭐 그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그거는 자기가 뭐 쫄아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내란 이후의 태도가 굉장히 계속해서 바뀌었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맞아요. 한덕수랑 둘이 서가지고 무슨 뭐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되도 않는 소리 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이전에? 아, 그쵸. 근데 그거를 약간 덮으려고 나는 이 책을 일부러 내지 않았나 프레임으로. 막그 김건희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책 안에서 윤석열로부터 법무부 장관직 사퇴와 비대위원장 포기를 요구받았다. 이거 다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랑 거리두기로 프레임 만들어가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 대선을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대선 주자가 국힘 주자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잘 아시니까 요즘에 김종인이 입만 열면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아니, 김문수 대 한동훈이든 오세훈 대 한동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종인 씨도 아까 그 희소제 말씀 주셨듯이 그쪽이랑 자꾸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석열 쪽의 황태자였었잖아요. 그쪽에 상징적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멀어진 실제로 이제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일단 못 받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화교 얘기하는 그 진영 안에서 한동훈은 어지간한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이제 더 싫어하고 이준석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이준석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 위장 우파다 그러면서 저 사실 좌파였는데 와서 뿌락치지 됐다. 그게 지금 그것보다도 한동훈이 더 싫은.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잠깐 빠져 있으니까. 다시 지금 뭐 국힘에 기웃되더라고요. 세미나 또 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준석이 어쨌든 사이드에 있는 상황에선 한동훈을 거의 민주당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못 넘을 걸 자기도 아니까 일단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또 더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배현진 씨가 그 한동안 화교로 몰렸었어요. 왜 몰렸냐면 우현식 의장님하고 막 중국 이렇게 갔다고? 중국 갔다고. 그러면서 화교로 몰리니까 갔다 와가지고 이걸 수습하겠다고 또 막 뭐 헌재 공격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긴 그럼 좀 힘들 것이다.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도 또 중요한 변수라고 그러니까 같아요.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 다음에 그래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다음 정권에서 보장이 되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예.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만약에 엮으려고 그러니까 결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움직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차단할 것인가.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당 내에서는 뭐 경선이거나 할 때 그 당원 투표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확 얼굴 바꿔서 다시 지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이게 한동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가족 댓글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 가족 드루킹 사건 네. 그런 식으로 저 여기저기 다 그 김건희 댓글팀도 있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싸움을 할 텐데 그런 흐름을 좀 잘 포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누군가는 하려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그 안에서도 세계관이 꼬입니다. 왜냐? 유튜버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한동훈을 죽일 듯이 잡아먹은 그 유튜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갑자기 한동훈을 옹호한다? 누군가는 옹호할 수 있겠지만 시장 논리상 우르르 다 가면 자기의 또 경쟁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남아서 저 배신자들 저거는 코인팔이었다. 우리 윤석열을 버리고 말이야. 저 탄핵 찬성하고 저 간첩 저거 이렇게 가는 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골치 아파지겠죠. 난 어디 서야 될까? 요 싸움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가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힘들 거고 네. 국힘은. 그런데 뭐 수사도 수사지만은 각종 준보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당내 경선 안에서도 본인들이 서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로 들어요. 비판하면서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의혹 제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문수는 경선을 못 이길 것이다. 못 이겨.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경선 룰- 과정에서 경선 서로 룰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김문수는 탈락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경선 과정에서 네. 그 당 국힘 의원들 만났을 때 그 혹시 분위기나 이런 건 느껴지시는 그러니까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꽤 뭐 많이 만나봤더니 김문수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의원님이 만나보신 분들 예,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지금 당장의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은 높지만 아마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전광훈 세력이 가만히 이걸 넘어갈 수 있냐? 거기 우리 힘든데. 김문수를 그렇죠. 우리 문수. 윤석열 버리고 이 자식들이 중도 뭐 좌클릭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엄청나게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냥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슬프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슬프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까지만 다루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두 이사님이 좀 책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탄핵 찬반 집회라는 건 찬성 집회도 그리고 반대 집회도 네, 있고요. 그 맞죠? 예, 제가 보도 봤을 때는 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잠잠하더니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리고 안정권 네. 그 사람까지 가가지고 뭐 멱살 잡고 뭐 들어놓고 요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도 실제로 밀쳐갖고 쾅 소리가 났고요. 이거 사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한 줌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에서 뭐 깨작거리는 애들 괜히 체급 키워주니까 무시하자 이런 소위 먹금 전략이 그동안 많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결국 오프라인의 폭도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국면에서 이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지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각계격파로 여러 유튜버들이 지금 각자 막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신남성연대는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광주 그 5.18 막 비하하고 조롱했었잖아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근데 광주에 있는 남고에서도 배인규를 약간 연예인처럼 보면서 축사 영상 보내달라고 그걸로 막 서로 딴 데서 소문 나갖고 저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임마 형 광주 사람인데 형한테 얘기해야지 어디 지금 DM 보내 형이 항상 찍어서 보내줄라니까 어디요 학교 뭔 배인규 같은 광주 애들이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놀이 문화가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는 게 특히 이제 10대 시절에 가장 학교에서 분위기 이런 거 좌우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침투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탄핵 여부랑 별개로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사태도 확실하게 쳐내야 되는데 뭐냐면 배인규는 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패미 참교육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 말건 간에 진짜 남성 인권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이런 인간을 앞세우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런 인간 앞세워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냅둬서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방송에서 이 발언들을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지금 발언이 거기 가서 한 발언들, 실제 한 발언들이? 실제로 발언한 네. 것들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정안까지 지금 이 유튜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윤석열 뭐 파면 이런 거를 막 플랜카드 같은 거 잡아 당기고. 그리고 제가 팍 어떤 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약간 좀 조롱하듯이 안정권 씨 막 이렇게 돈다발 들고 그 집회하는 분들한테 막 웃으면서 요 뭐 가져가라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건국대, 서강대, 영남대, 광주에 있는 전남대까지도 이런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게 지금 예고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왜 이게 시기적으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굉장히 조용하다가 커뮤니티 우리 이사님도 많이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 체크를 하시겠지만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은 뭐 불 지르겠다. 어떻게 해야 한다. 뭐 무슨 실행 계획까지 짜가지고 커뮤니티에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어제 윤석열의 그 최후 진술에서 서부지법 폭도들을 향하는 듯한 발언으로 미안하고 뭐 고맙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이슈가 나온 겁니다. 네.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야지. 이거 혹시나 사고 날까봐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금 이화여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이런 집회들이 찬반이 동시에 잡혀 있잖아요. 학생들은 조금 더 이게 이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더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제특회랑 지금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 얘기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제일조선인의 특권을 뭐 반대하는 모임이라 해서 일본에서 이게 그 극우 세력들 결집시키고 혐한 시위하고 거기 실제로 이제 정당까지 만들어서 소수 정당에서 되게 또 이렇게 계속 몸집을 키워갔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소위 화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 실제로 잼머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야 이상한 놈들이 또 떠드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당 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이버 내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폭로했고 박선원 의원실에서도 김태호 잡아갖고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 국정과 군 정보기관 제가 왜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냐면 이 이명박 때의 심리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 현행법상 이렇게 찾아보면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내란 선동을 저지른 애들도 네. 그래서 이게 사이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심리전이라는 건 전쟁에서 적국 외적을 향해서 써야 될 개념을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그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와 관련한 미비한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연루된 것들은 싹 다 매우 강하게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저는 오늘 당원 모임 잠깐 하다가 왔어요 지역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일정 하다가 그중에 이제 당원 모임도 하다 왔는데 당원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헌재에서 당연히 탄핵은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상당히 격렬하게 그 불복에 가까운 흐름이 생길 거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쪽에 했던 주장들의 허위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해서 결정이 딱 나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도 하고 맞아요.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선거 운동원 하시는 분들을 그 무렵에 선거 시기에만 바짝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혹시나 가능하면 뭐 그런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나 가능하다면 미리 좀 공부하는 미리 좀 왜냐면 이번 대선 때는 굉장히 이런 논리적 싸움 막 팩트 싸움 이런 것들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왔어요. 예. 약간 이게 팩트 싸움이 저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 그 크게 영향을 줄 것 같고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분위기 조성한다든지 네. 근데 온라인에서도 이제 팩트가 먹히는 부류가 있는데 DC 뭐 각종 갤러리도 있잖아요 미정갤 이런데 그런데 이제 팩트 싸움이라고 해도 아까 이준석식으로 사실 하는 게 커뮤 최적화긴 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이 그런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럼 국힘의 그 아버지는 이재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커뮤니티 상에서는 되게 저질스러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냥 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중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과 외교가 중요하고 이게 보통 이제 논리적인 답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윤석열 그 친중 그 중국 동포 60만 지지 선언 요 사진 한 장, 원희룡 인민망 그런 연설 이렇게 그 영상 찍은 거 이 축하 영상 요런 거 하나가 요 온라인 상의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길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팩트 싸움 이런 소위 조롱 싸움. 게임 특기를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온라인 특기를 하셔야 돼요. 원래 저 그래서 사이버 공작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게임 특이가 갑자기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은 2-3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2대. 네. 예. 그러니까 소수가 가서 그냥 분탕질 치는 그러니까요. 거죠, 뭐. 소수가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소수로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깽판으로 깽판을 치는 거죠. 네. 이슈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약간 핸드폰 들고 또 약간 유튜브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탕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이런 거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안 되나요? 요거 아니, 할수 있죠. 바로 체포하고 이게 안 되나? 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집시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해요. 뭐 이거는 아닙니다. 너무 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 15분인데 시간 많이 지났고 야,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는 매주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술이나 한잔 하자니까요. 술이나 한잔. 우리 약속 잡혀 있습니다. 약속 잡혀 있죠. 네. 네. 조만간에 저희는 또 우리 횟집 곽수산이라고 불리는 횟집이 있어서 네. 거기서 가서 먹으면 재밌겠다. 좋죠. 했더니 회를 못 드셔. 황 이사님이. 그래요? 네, 제가 그 서사를 완성시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알아보죠 뭐. 저희끼리.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유주 이사님, 박주민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